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운의 신 사주 풍수TV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3년 개미년 토끼띠의 해인데 개미년 중에서 특히 자기가 태어난 날 생일을 기준으로 해서 2023년 운세를 살펴볼까 합니다. 이 사주 운세, 신년 운세 보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간단한 것들 중에 하나가 띠별로 해서 중심적으로 해서 자기의 한 해 운세를 보는 방법이 있는데, 띠에는 12가지 있죠. 그 띠는 제가 다 다른 영상에서 올려놨으니까 궁금하신 분은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띠를 중심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자기가 태어난 날 생일, 그 중에서도 수의 기운을 갖고 태어나신 분들의 23년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수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임수와 개수가 있는데 오늘은 임수일에 태어나신 분들의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주에는 이 경우의 수가 무려 50만 개가 넘기 때문에 띠를 보던 아니면 생일을 보던 그것만 가지고 전체적인 운세 운기를 보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기가 구체적으로 자세한 내용 23년 한 해 운세를 알고 싶다, 아니면 전반적인 사주 운세를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상담 의뢰를 하시던, 아니면 다른 전문가한테 정식으로 의뢰를 하셔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 자세하게 알고 싶다 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23년 토끼를 맞이해서 임수일에 태어나신 분들, 또 아니면 제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나 시청자분들 한 해 모두 소원 성취하시고 건강하시고 대박 나시길 진심으로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제가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다른 영상이 있으니까 풍수 관련이라든지 아니면 사주 관련 그런 게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을 전체적으로 한 번씩 다 살펴보시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요즘 알고 있지만 사주 구성은 연월 일시로 해서 8글자에서 팔자가 구성이 되어집니다. 여기서는 일간을 중심으로 했을 때 임자라고 되어 있는데, 임자의 색깔이 좀 검은색입니다. 그래서 임자는 수의 기운이기 때문에 검은색을 표시하고요. 아래는 매년 들어오는 운세인데 23년은 개미년입니다. 그런데 색깔이 알록달록한데 이거는 오행 목화토금수의 기운에 따라서 색깔이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됐다는 점. 수의 기운은 약간의 검은색으로 표시가 됐고요. 또 개미년이기 때문에 묘는 나무의 기운이어서 녹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화는 불의 기운이기 때문에 붉은색으로 표시가 됐다는 점. 그래서 색깔로 한눈에 볼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사주를 공부하신 분은 그 의미를 알지만 일반인 분들은 이것까지 크게 뭐 신경 쓰거나 알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임수의 기운을 갖고 태어나신 분들의 운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띠에는 12개의 띠가 있지만 자기가 태어난 날의 기운에는 10가지가 있습니다. 목화토금수 해서 다섯 종류가 있지만 음과 양으로 또 나뉘기 때문에 10개가 되는데, 일단 개미년은 개는 수의 기운이고요. 묘는 나무의 기운입니다. 그래서 묘는 토끼해가 되는데, 이 임수일간한테는 또 6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인, 임진, 임오, 임신, 임술, 임자 이렇게 해서 이 6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 하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분들이 적기 때문에 일단 임인, 임진, 임오 이 세 가지 말씀드리고 나머지 세 개는 다음 영상에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임인, 임진, 임오인데 이 밑에 지장간으로 되어 있는데, 지장간은 뭐냐면 내가 태어난 날의 기운, 임인 속에는 무병가, 임진 속에는 을계모, 임오 속에는 병기정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편간, 편재, 뭐 식신상간, 이거는 뭐냐면 내 사주팔자의 만세력에 보면 이 육친이라고 해서 나의 전반적인 운세를 파악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러한 부분, 내가 예를 들어서 편재가 이모일날 태어났는데 뭐 편제를 깔고 있다, 정제를 깔고 있다, 그러면 돈복이 좀 좋다는 얘기고요. 이민일에 태어나신 분은 식신을 깔고 있기 때문에 바쁘게 움직이고 어쨌든 여러 가지 자기 능력을 발휘해서 돈을 벌려고 바쁘게 움직이시는 분,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병이 편제로 되어 있는데 지장간 속에 내가 평상시에 사주에 편제가 없다, 그렇다고 하면 이민일에 태어나신 분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돈복은 갖고 태어났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사주를 공부하신 분은 다 알지만 사주를 공부 안 하고 그냥 내가
이민날 태어났는데 내 운세가 어떻게 될까?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이것까지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큰 틀에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니까 그것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주를 분석하고 파악하는 데는 여러 요소가 있지만 또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 사주팔자의 기운이 강하냐 약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대운과 세운이 왔을 때 어떠한 작용을 하는지 결정되어집니다. 큰 틀에서는 신강사주, 신약사주로 보지만 좀 더 세분하면 아주 강한 사주, 그리고 아주 약한 사주, 또 강한지 약한지 애매모호한 사주 해서 이렇게 5종류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 5종류를 세분화 시킨다고 하면 더욱더 좀 힘들고 또 전체적으로 그 사주의 기운을 봐야 정확하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신강과 신약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자, 신강이라는 것은 나의 기운 일간을 중심으로 내 편이 많으면 신강하고 내 기운을 빼고 약하게 하게 만들면 신약합니다. 근데 신강은 어떻게 구분하냐면 사주의 비경겁제 편인정인이 4-5개 이상 있으면 신강하다고 일반적으로 보고요. 신약은 그거 위에 편재, 정재, 편관, 정관 그리고 식신상관이 오히려 5-6개 있어갖고 비경겁제는 1-2개, 2-3개 밖에 안 되는데 그런 기운이 많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신약하다 봅니다. 그럼 신강사주와 신약사주의 개미년 운세는 굉장히 달라집니다. 거의 뭐 반대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배가 부를 때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갖다 줘도 그 만족도가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배가 고플 때는 맛이 비록 없어도 일단 허기 끼니를 때워야 되기 때문에 비록 맛이 없어도 굉장히 맛있게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기운이 온다, 똑같은 음식이 온다 하더라도 내가 배가 부르냐, 배가 고프냐에 따라서 만족도가 달라지는데 역시 사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신강하신 분은 23년은 상관과 겁재가 들어옵니다. 이거는 뭐 신약하든 신강하든 똑같습니다. 상관 겁재가 들어오는 거는. 하지만 신강한 사람들은 금전적으로 뭐 좀 불리합니다. 그리고 내가 일적으로 어떤 비즈니스, 영업 이런 어쨌든 전반적인 기운에서 조금 불리합니다. 그래서 투자 손실이나 손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투자나 거래에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평상시 수의 기운, 그것도 임수 기운인데 개면연이 들어오면 주식이라든지 부동산 아니면 코인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투자, 채권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자기가 부동산 개발 투자라든지 이런 쪽에 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그건 겁재가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신강한 데다 또 겁재가 들어오면 겁재의 의미는 재물을 겁탈한다, 빼앗아간다, 군비쟁제, 군비쟁투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불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 아는 사람, 동료, 형제 이런 사람 때문에 돈 나갈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하고는 가급적이면 돈 거래는 불리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고 이런 뭐 새로운 일 시작하려고 하는 이런 일이 많이 생길 수 있는데 그게 새로운 일 시작했을 때 유리하냐 불리하냐 조금 불리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고 거래나 계약 이런 걸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내가 완벽하고 정말 투자 가치가 있고 내가 분석을 했을 때 내가 여러 가지 알아봤을 때 가능성이 높을 때 움직여야지 그냥 다른 사람 얘기 듣고 대충 좋다고 하니까 아니면 친구가 같이 동업해보자 아니 가까운 사람 이거 투자해봐 이런 말만 듣고 했을 때는 굉장히 불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라. 그리고 누가 돈 빌려달라고 했을 때 특히 가까운 사람 절대로 돈거래 하시면 안 됩니다. 불리합니다. 그리고 평소 심혈관계 질환이 있거나 안 좋은 사람들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왜냐면 임수 부분은 수의 기운인데다가 또 개미년에 찬 기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심혈관계통 혈압이나 당뇨 아니면 심장질환이 있는 사람한테는 불리합니다. 그리고 잠유 형살이 들어오기 때문에 특히 임수일간 부분은 좀 수의 기운이 강한 데다가 이런 뭐 형살의 기운도 좀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서 불리합니다. 물론 이제 그거는 임자일주한테는 특히 더 불리하겠지만 다른 분들한테도 조금 불리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건 주의하시고 비뇨기 감각 신장계통 관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아는 사람 가까운 사람 때문에 천간에 겁재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럼 어떤 분들은 천간의 겁재는 뭐 크게 지지하고 달라가지고 신경 쓸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신경 쓸 일이 생긴다는 자체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고 그로 인해서 손실이 일어나기 때문에 신경 쓸 일이 생기기 때문에 주의는 필요합니다. 신약사주는 약간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적으로
또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일들이 풀리고 가까운 사람, 아는 사람, 동료, 친구 이런 사람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약할 때는 겁재가 도움이 됩니다. 겁재의 의미는 원래는 재물을 겁탈한다는 의미지만 그래서 신강할 때는 불리하지만 신약할 때는 상당한 도움이 돼요. 쉽게 말씀드려서 내가 어디 갔는데 불량배를 만났어요. 그럼 평상시 친하지는 않은 친구지만 그 친구가 지나간다. 그러면 도움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겁재라는 것은 원래는 이성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형제 중에 이성 형제가 있잖아요. 내가 남자면 여자 형제, 내가 여자면 남자 형제를 우리가 겁재라고 하고 또 배달한 형제도 겁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약할 때는 어쨌든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개미년 운셈 좋다. 부동산 투자나 거래 매매 뭐 다소 신중할 필요는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겁재의 의미가 좀 그런 건 있기 때문에. 하지만 본인의 노력만큼 신약한 사람은 성과가 나타나고 뜻하지 않은 곳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기치 않은 사람이 도움을 준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좀 무언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걔한테 도움을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렇게 좀 애매모호할 때 그 사람이 선뜻 그래 알았어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애정운은 대체로 좀 불리합니다. 왜 그러냐면 기운적으로 이제 도화의 기운도 강하게 들어오는 데다가 일단은 뭐 그렇게 이 묘의 기운하고 임수의 기운하고는 아주 궁합적으로 잘 맞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남자 같은 경우는 이 개라는 것은 어쨌든 겁재는 배우자를 조금 힘들게 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성운은 좀 대체로 좀 불리합니다. 그렇지만 건강운은 평소 지병이 있다면 관리가 필요하지만 전체적으로 좀 무난하다 볼 수 있고 멀리 해외라든지 뭐 지방이라든지 멀리 출장 이런 여행할 일이 생기고 이직이나 이사 할 일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은 뭐 해도 괜찮습니다. 물론 방향이라든지 뭐 날짜 이런 거는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건 불리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민일, 임진일, 이모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민일 같은 경우는 묘하고 이는 방합의 기운으로 강하게 식신상간의 기운으로 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민일생은 뭔가 내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움직여 보려고 한다. 왜 그러냐면 22년, 21년 코로나 뭐 이런 것 때문에 힘들었는데 23년 개미년에는 도저히 안 되겠다. 뭔가라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움직이게 되고 또 적극적으로 인이라는 것은 역마살의 기운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지장간 속에 병화, 편제를 깔고 있기 때문에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암암리에 뭔가라도 해서 가만히 있지는 못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하려고 합니다. 다만 신강할 때는 조금 내가 의욕적으로 나서고 그런 부분에서 묘하고 이는 강한 식신 상간의 기운이기 때문에 신강할 때 식신생정운으로 들어오긴 합니다만 겁재도 달고 오기 때문에 조금 투자나 거래를 할 때 신중하고 돈거래는 가급적이 하지 말아야 된다. 그 점은 꼭 여러분이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강적으로는 소화기 계통 이런 건 조금 불리하기 때문에 소화기 관련 그런 거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내가 먼데 이동하는 건 조금 불리합니다. 이민일생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움직이려고 해도 좀 묶이는 기운이 있기 때문에 좀 가까운 곳에서 뭔가를 내가 실적을 올리도록 노력해라. 그러니까 영업을 다녀도 뭐 한두 시간 멀리 다니는 것보다는 주변 가까운 뭐 30분에서 1시간 내로 움직이는 게 유리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진일도 이민일과 좀 비슷합니다. 묘하고 진은 또 방합의 기운으로 임묘진 이렇게 방합의 기운으로 묶이기 때문에 다만 진은 이 임진일생한테는 임진 같은 경우는 뭐 일단 우리가 강한 임진 개강살 이런 거로 보잖아요. 그런데 강한 기운 또 고집도 있고 그런데 일단 자고라고 해서 신자진 삼합에 봤을 때 묘고를 깔고 있습니다. 임진일생은. 그리고 축축한 진흙벌에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행히 그 진흙벌에 나무가 와서 어쨌든 심게 된다고 하면 그게 이제 양분을 빨아들이는 그런 역할을 하지만 천간의 개수 자체도 있고 해서 전체적인 수기가 왕하기 때문에 임진일생 같은 경우는 소화기라든지 신장, 방광, 심혈관 전반적으로 건강은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전적으로도 뭐 그렇게 막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뭐 이렇게 이민일생처럼 지장간 속에
편제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돈 문제 이런 거는 한 해 조금 여전히 힘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투자라든지 거래 이런 건 신중할 필요가 있고, 건강도 좀 챙기고, 여행 갈 때도 멀리 가는 것보다는 가까이 가시고, 특히 물가, 왜냐면 자고라는 건 자기가 묘 속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빨려 들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임진일세 수기도 달고 오고, 어쨌든 그런 부분은 조금 불리한 한 해이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뭐 자기가 신강한데 또 재성도, 그러니까 재성은 오른쪽에 보면 빨간색 갖고 있는 오화처럼 뭐 편제정제가 많다 그러면 아주 불리한 건 아닌데, 일단 그렇지 않고 금수가 강한 사람은 좀 불리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모일생은 뭐 지지 배우자 자리에 재성을 깔고 있고 편제정제 다 갖고 있습니다. 남성 같은 경우는 배우자의 덕을 볼 수 있고, 배우자도 인물이 대체로 좋은 사람이 많다. 다만 묘월과는 오묘 파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동안은 뭐 잘 있었지만 갑자기 부부싸움이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부부싸움도 일어나지만 내가 바람이 난다든지, 아니면 배우자가 바람이 난다든지, 뭐 이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미혼 같은 경우는 새로운 인연을 만날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미혼이라는 것은 뭐 결혼 안 한 사람도 되지만 뭐 돌싱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새로운 사람이 인연이 될 수는 있는데, 그렇지만 끝까지 가는, 아주 장기적으로 가는 그런 천생배필의 인연은 아니다. 어느 정도 그냥 뭐 가볍게 만나는 엔조이 상대, 이럴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모일생들은 기본적으로 돈복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또 식신생재운이 들어오고 좋기는 합니다. 특히 자기가 다른 그 연주나 월주 뭐 시주 이쪽에 다른 주에 재성이 강하다, 편제전제가 또 두세 개 있다 그러면 뭐 나름대로 굉장히 좋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돈복 투자 이런 쪽에는 유리하지만 다른 부분은 좀 주의할 필요가 있고, 특히 애정운은 증가하지만 아주 뭐 길게 갈 인연은 아니다. 그리고 또 다른 데 얘기한다고 하면 어쨌든 좀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게 방광이라든지 혈액순환기 이런 거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신, 임술, 임자 일주는 내용이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이어서 추가적으로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3년 개미년을 맞이해서 임수일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물론 좀 전체적으로 다 알아본 건 아니지만 임수일간 여러분들 23년 한 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 잘 챙기시고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 제 영상을 계속해서 사랑해주고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 모두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